자, 오케이. 자, 우리 좀 낯익은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선생님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다 LC부터 한 거예요. 오늘 드시기는 이렇게 머리 힘을 주고 왔어. 평소 때는 막 엉망으로 오더니 아침부터 들으신 거야? LC부터? LC부터 들으신 분? 제 거만 들어오신 분? 오케이. 자,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제 스타일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제 스타일로 공부를 좀 계속 해오신 분들 계신데요. 일단은 제가 독해를 오늘 특강의 첫 시간으로 잡은 거는 시험을 이번 달에 보시면 약간 가장 좀 이 요령을 적중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독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데 이번 달에 시험을 보고 혹은 다음 달에 시험을 보는 때 어느 한쪽을 잡기가 좀 급급하잖아요. 그죠? 5를 하기에는 독해를 안 하기에 얘 점수에 획득이 좀 점수 그 분량이 많은데 그죠? 문제수가 아니면은 독해만 하기에는 또 이게 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뭐 독해에 좀 치중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어휘하고 문법이 바탕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기엔 또 5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 동안 즉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일요일날 시험을 볼 때까지 이 방법이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서 이 내용을 좀 갖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번호 점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 점수 옆에다가 제가 몇 월 달에 시험이라는 거를 좀 살짝 붙였어요. 몇 년도 몇 월 달 번호 있죠, 번호. 퀘스천 넘버 몇 번부터 몇 번은 reference of following 뭐뭐다. 그 위에 있는 그 문제 번호 보시면은 연도하고 달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맨 뒷장을 보시면은요, 정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을 하겠지만 그 많은 문제를 제가 오늘 2시간 할애된 시간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쉬운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스킵해드리고 여러분이 문제 풀고 다 확인하시면 되고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적중할 수 있는 것만 몇 개 뽑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그 시작 문제를 몇 문제 좀 풀어봤을 텐데 좀 어렵죠? 그죠? 확실히 어렵죠? 그래서 술술 안 읽혀가고 다 읽어도 오답에 대한 것들의 매력도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또 망설이고 이러는 사이에서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것만 골라왔기 때문에 너무 또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는 잘 풀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설명을 좀 시작할게요.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8, 5부터 6, 7까지의 그 RC 점수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다 각자 좀 다를 테지만 일단 문제 구성과 유형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에 대한 시간 안배에 방법을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자, 여러분 일중지문이라고 단지문이 9개가 구성이 됩니다. 9개가 153번부터 200번까지요. 자, 이중지문이라고 하는 이 복지문이다 그러죠. 자, 이것이 네 묶음으로 총 8개를 읽게 돼요. 그러면 하나의 박스에 들어가는 지문을 하나로 볼 때는 이게 총 17개의 지문이 구성이 돼요. 자, 문제는 몇 문제? 48문제. 이중 지문을 한 묶음으로 해서 5개가 4세트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딱 봐도 어때요? 와, 너무 많다 이거야. 그쵸? 지문도 17개고, 문제도 18개인데. 자, 시간은 75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75분에서 5, 6를 해결하는 시간을 빼버리고 나머지 시간을 여기서 다라는 얘기예요.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시험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안배와 신속도, 정확도를 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일단 시간을 대충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정보인데요. 자, 75분의 RC 시간이면 이거를 순수하게 다 75분의 RC를 쓰는 게 아니고 LC를 풀고 RC로 넘어가다 보니까 LC의 8.3하고 8.4에 30 문제를 문제지에다가 해놓은 상태죠. 그러면서 LC가 끝나요. 그리고 RC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30개, 60개를 옮겨야 되는 시간이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러 들어왔는데 그 사고가 있었대요. 그 음향 사고가. 그래서 LC를 하다가 RC를 먼저 했대요. 근데 이제 방송을 잘 들으면 알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RC를 먼저 풀고 LC를 나중에 푸는데 끝나는 시간이 마킹하는 시간과 동일하니까 마킹할 시간을 더 안 드립니다. 분명히 나와 방송에.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 하던 대로 한 거예요. 3하고 4를 마킹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시험에다 했다가 RC 다 끝나고 LC를 들었겠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그냥 걷어가더래요. 그러니까 30개를 칠하지 못하고 됐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운이 나쁜 그런 그 고사장이 걸린 거여서 그때는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마킹을 바로바로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75분의 시간에서 5분의 마킹은 뭐냐면 그 30개의 60개의 마킹과 RC의 마킹을 총 5분을 쓸 수가 있어요. RC, 그러니까 101번부터 200번까지의 마킹이 100개와 60개면 160개의 마킹을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서 빠지죠. 75분이 이 RC를 풀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간주해 보면, 자 75분에서 또 몇 분을 빼느냐, 8, 5, 6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한 20분으로 잡으세요. 자 그러면 요걸 빼면 몇 분 남아요? 50분이 남아요. 50분. 50분. 나한테 주어지는 17개의 지문과 48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은 불과 5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50분을 내가 정말로 집중도가 한 이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50분을 다 이렇게 높여서 풀 수 있을까요? 이 집중도가 갑자기 흔들리는 그 순간은 15분 방송 듣고 얘 갑자기 저조하게 떨어져요. 그쵸?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요 50분에서 제가 요거를 빼요. 15분. 자, 그러면 35분에서 45분. 이 15분을 다 날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15분을 다 꽉 차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15분에 대한 요거를 자, 더하고 빼고 해서 한 45분 정도, 좀 정확하게 쓴다면, 이 45분 꽉 차게 쓴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독해 집중 시간은 40분에서 45분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자, 그러면 일단 요 표를 좀 보세요. 자, 요 화면을. 자, 방법은 두 개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5 풀고 6 풀고 7 푸는 거. 자, 두 번째 방법 밑에 보시면은 자, 7 풀고 5 풀고 6 푸는데, 여기서 일단 이 첫 번째 방법은 이 떨어지는 시간이 15분의 안내 방송을 들을 때가 요 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를 이제 순서대로 풀지 않고 7을 먼저 푼다는 건데요. 자, 이 7을 또 53번부터 푸는 게 아니고요. 자, 176번부터 180번, 즉 이중 지문이 진입이 되기 전 지문이 좀 기사글로서 한 지문에 문제 5개 붙어요. 그래서 얘가 제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어요, 정말. 이중 지문으로 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자라는 거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얘가 기사글에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RC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30개 옮겨 적고 답안지, 그 다음에 76번을 빨리 찾으세요. 문제지에다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죠. 176번부터 200번을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거꾸로 이렇게 넘겨서 앞에 부분을 풀고 맨 마지막은 153번부터 154번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8세분의 문제 푸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8-5를 들어갈 때 아마 15분 남았다 방송 들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이 정도의 페이스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번호가 어떤 번호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지를 제가 이제 좀 봐드릴게요. 대체적으로 한 700점대, 700점 초반 계시는 분들. 자, 15분 남았다 그러면은 176번을 보고 있을 때 15분을 듣게 돼요. 700점 혹은 700점 이하 점수대 가신 분들. 자, 방법의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거는 어떤 번호를 보고 있을 때 방송이 들리냐면 이제 101번. 이거 시간 다 써서 50분 정도에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15분이 남았다라는 방송을 자, 파트 5를 들어갈 때 이렇게 듣게 돼요. 700점 이하의 점수대들 혹은 700점 약간 초반의 점수대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에 타격을 많이 주냐면은 자, 요 방법과 요 방법을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써보고 어떤 게 나한테 지금 실력이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상적으로 점수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방송을 듣게 되면 이제 뒤에 거의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되고, 여기서 방송을 듣게 되면 자, 이 뒤 거에서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틀리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과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에 대한 단점은요, 15분의 방송을 듣고 긴 장문의 지문에 집중도가 떨어진다. 맞죠? 이게 단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RC를 시작하면서 5, 6를 풀었으니까 얘는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은 많이 맞히지만 이쪽을 거의 찍는 결과를 만들고 나오게 돼요. 자, 이 방법을 쓴다면 장점. 자, 남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저는 먼저 풀었어요. 76번부터 해서 200번의 이중지문. 전 잘 풀었어요. 꼼꼼하게. 신속도는 좀 그렇지 않아도 정확도를 높여서 많이 맞췄습니다. 남들 많이 틀리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타격이 오겠죠. 그죠? 자,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5, 6 다 해결해라. 급하게 가다가 여기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여기서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15분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안 좋고 15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 방송을 듣고 안정이 안 돼서 자, 그러면 이거는 별로 안 좋고요. 자, 이게 오히려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문 공란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빈칸을 채우는 요 문제풀이는 이렇게 두 개만 보고 빨리빨리 풀어가는 것과 긴 장문의 지문을 읽는 것과 확실히 이게 집중도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 이쪽이 쉬운 문제들을 이거를 먼저 풀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틀렸다? 그러면은 실과 득이 있어요. 항상 어느 쪽에 실을 주고 어느 쪽에 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가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시간 뺏어오기. 시간 뺏어오기가 뭐냐면 자, LC 시간과 RC 시간이 이렇게 갈라졌죠. 45분과 75분이 정확하게 나눠졌는데 시간을 어디서 뺏어오겠어요, 그럼? LC 쪽에서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어디서 뺐느냐?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시작부터 뺏을 수 있어요. 시작부터. 여러분 시험 현장에 들어가면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이렇게 차례대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눠주면서 잠깐 기다리고 방송에서 들리면은 이제 시험지를 밑에서부터 한 분씩 가져가라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손에 시험지가 입수가 되자마자 파본 보지 마세요. 파본 없어요. 파본 나온 적도 없고 파본 없으니까 순진하게 또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본 학생들인데 이제 그런 학생은 진짜 남 말 잘 듣는 학생이고 절대 보지 마시고요. 5를 빨리 푸시는 거예요. 5. 자, 파본 모세가 대충 1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1의 디렉션이 1분 30초예요. 그러면 2분 30초죠? 자, 그 다음에 파트 2의 디렉션이 1분이에요. 그러면 시험 시간과 관계없는 시간이 무려 몇 분? 3분 30초? 좀 플러스하면 한 4분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자, 이때 85의 101번부터 쭉 풀어 내려가세요. 자,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들은 정말 15번 혹은 20번까지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101번부터 풀잖아요. 103번에 걸렸어요. 5초를 들여다봤는데 안 나와요? 그거 넘어가세요. 이것 때문에 군더더기 버려야 될 문제를 못 푸니까 자, 얘는 잔잔할 때 풀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자, 이거 풀지 말고 뻔한 거, 부사짜리, 명사짜리, 형용사짜리, 어법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 내려가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놓고는 실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 텐데 자, 지금 현재 LC의 점수대가 480점의 이상의 점수를 갖고 계신다면 자, 어떤 거에 시간도 뺏어올 수 있냐면 파트 1의 시간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파번 보세요. 1분. 파트 1 디렉션 포함까지 10번의 문제가 끝난 시간이 7분 30초예요. 이거 더해서. 6분 30초에 끝나는데 1분이 더한 겁니다. 자, 파트 2의 문제는 11번부터 40번인데요. 이 40번이 끝난과 동시에 종료는 18분이 나와요. 1분을 더해서. 자, 그러면 이게 18분 정도의 시간까지 난 쓰겠다? 그러면은 거의 140번까지 다 풀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자, 만점의 점수가 연이어서 5번 이상 나올 때나 하는 짓이에요. 제가 짓이라고 그래요. 안 좋은 뉘앙스. 절대 이런 점수가 없으면 이 짓 하면 큰일 나요. 그쵸? 많이만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다 틀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면서 이거를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왜? 뻔해요, 문제. A 봤는데
답이 그냥 A에 나왔어요.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1 in your textbook. A, 답이네. 동그라미 하고 나는 5를 봐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A, 오답, B 오답, 자, C 오답이야. D 듣지도 않고 D네 이런 것도 5 풀고 이런 상황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AC에 좀 자신감이 있다면 이것까지 가면 독해에서 득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요. 둘 다 득 보자는 얘기지 하나의 시를 주고 하나의 득을 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시간이 이 정도라는 걸 알아놓으시고요. 아까 그 표를 다시 볼게요. 화살표.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자, 50분이 주어지는 7을 풀 수 있는 이 시간에서 얘가 좀 땡겨졌죠. 아까는 여기서부터인데 좀 땡겨졌죠. 21번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풀어요. 자, 그러면 15분에 대한 방송을 들을 때는 아까는 76번 정도였는데 어때요? 뒤로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았다. 문제 별거 없네. 뭐 10문제밖에 안 남았네. 15분 충분히 풀어. 자, 당황 안 돼요. 잔잔한 마음으로 문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은 이런 시간 낭비를 하시고요. 자, 방법 2예요. 자, 여러분들이 거꾸로 풀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다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는 101번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21번부터 시작이 된다면 나머지 시간에 이 20문제와 12문제, 즉 32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15분 듣고 단문 공부는 딱딱 외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선택은 여러분. 어떤 걸 연습? 모의고사를 연습하세요. 자, 실제 시험을 시뮬레이션화해요. 집에서도 시험 현장 같이 자꾸 연습을 하셔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점수차가 너무 많다, 진짜. 그러면 그게 여러분한테 지금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지금 맞는 거겠지만 실력이 점점 올라가면은 다시 자리를 잡게 돼요. 어떤 걸로? 5, 6, 7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성장통도 겪으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 거야. 당장 또 이번 달 시험이니까. 자, 그래서 이 방법을 당장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존에 이렇게 순서대로 갔다. 근데 거꾸로 갔는데 좀 할만하다. 그러면은 이번 시험까지 계속 그렇게 연습해서 점수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제가 스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독해의 표면적 스킬과 내면적 스킬을 제가 8개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아마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자, 일단 표면적인 스킬은 뭐냐?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자,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2개, 적게는 많게는 하나에 5개까지도 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 열고 들어가는 마음이 내가 누구를 만날지 알고 들어가는 마음과 이 문을 열었을 때 누가 있을지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지문을 달겨들고 읽는 그 마음 자체가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읽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겠네. 그럼 읽으면서 내가 아까 봤던 단어들이 여기서 언급되는구나. 여기서 표시가 들어가요. 표시가. 시험지에 낙서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제재 조치 가해집니다. 그러죠? 없어요. 말 듣지 마세요. 남들 말 듣지 마세요. 막 하세요. 동그라미 막 하시고.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는데 일단은 너무나 쓸데없는 정보에다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 표시하는 것도 요령이죠. 막 깜지를 막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찾으셔? 중요한 것만 딱딱 여기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좀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데 일단 문제 내에서 힌트가 있죠. April 있어요. April 4월이라는 정보가 있고 4월에 어떤 일이 있을까? 자, 그러면 4월을 먼저 읽혀주고 답을 뒤에 빼줄 수 있고요. 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먼저 읽혀주고 4월을 빼줄 수 있어요. 이게 예시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본 단어가 주변에 있다. 정답도 같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자, 문제에 대한 일단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고유명사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럼 고유명사는 이름, 사람 이름, 회사 이름, 제품 이름, 행사 이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귀에 딱딱 안 붙고요. 입에 딱딱 안 붙고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뭐 현대자동차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게 다 바탕이 되고 뭐 이럴 텐데 남자 이름이면 또 남자에 대한 성향이나 뭐 과장님, 부장님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직책과 같이 해서 이제 내용의 구문 파악이 다 가능한데 이게 이름이 둥 뜨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니셜로 표시하세요. 힘들게 읽지 말고 H라는 남자, S라는 여자, 자, 뭐 T라는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니셜 표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기 다 읽지 말고
보기를 다 확인하지 말고 일단 읽어라. 이건 뭐냐면 A와 B하고 C, D가 선택지가 있잖아요. 자, 이거 사실 여부 확인해서 올라가서 막 다 읽어요. 자, 이거 아니네. 또 B. 또 올라가서 확인해요. 이것도 아니네. C. 자, D. 이렇게까지 가서 봤더니 답이 없네. 또 다시 A. 올라가서 확인. 자, 이러죠. 그죠? 자, 일단 A가 사실인지 여부, indicate. 어떤 유추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잠깐 참고요. 네 가지 보기를 일단 다 읽으세요. 그러면 이게 불확실하고 이게 불확실하고 이거를 내가 읽은 것 같다 확실하다. 자, 그러면 정답 뒤로 하고 다음 문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까 같은 마음은 뭐야? 진짜 안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읽었는지 이게 사실인지 여부가 정말 안 나왔을 때는 이제 올라와서 이거 하나씩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보통 네 개를 다 찾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오답을 줄 때는 좀 티내게 줘요. 아까 4월이라는 걸 있었으면 4월에 출장, 근데 7월에는 행사, 7월에 행사 방문, 4월에 출장, 근데 7월에 출장이래요. 그러면 단어에 대한 이 배치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스캐닝을 이렇게 뜬 상태니까. 그쵸? 근데 이쪽에 있는 단어고 이쪽에 있는 단어에 거리감이 있는 걸 붙여놨네. 아, 얘는 티난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이건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 정도 잡아놓고 진짜 모르겠다. 이거 2개 들어가죠. 사실 여부 확인하려고. 자, 근데 일단 요 2개를 잡아놓고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시간 끌지 말고 다음 문제를 다 푸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한 문제 잡지 말고 일단 나머지 문제 다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177번을 풀려고 했는데 A, B, C, D에서 C, D는 오답 잡아줬는데 이 둘 중에서 고민스러워요. 이거 갖고 하지 말고 일단 남겨놓고 뒤에 있는 78번과 79번을 풀으세요. 이걸 푸는 과정에서 내용이 한번 정리가 또 될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쪽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덩달아 풀릴 때도 있고 이 내용이 도움이 돼서 찾는 것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조금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거 찾으면서 이거의 내용이 덩달아 찾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C, D의 보기를 일단 읽자. 오답에 대한 확실성 없고 정답이 확실하다? 그럼 정답 가는 거예요. 그죠? 자, 4개 중에 2개 놓고 고민스럽다. 자, 잠깐 스탑하고 뒷문제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면 일단 시간 절약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15분에 안내 방송을 듣고 마킹을 시작하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일단 15분을 듣고 이렇게 그득하게 내가 풀었다는 이제 흔적이 조금 있으면 이 15분을 좀 집중해서 쓰는데 이게 허에 있고 지문은 이만큼 있고 이러면은 어떡하나 이러면서 읽긴 읽는데 눈에는 안 들어오고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5분을 듣죠. 5분. 다 끝났네. 이제는 A다. 어제 꿈에서 C였어. 이러면서 이제 찍기 들어가죠. 포기는 금방이에요. 포기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거를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처럼 해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도,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안 될 때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말 들어도 이거를 활용을 못 하실 거예요. 100%. 자, 그 다음에 3번째. 휴지 깔고 마킹하세요. 휴지 깔고. 이거는 제가 그냥 하다가 생긴 노하우인데요. 클리넥스 2장 정도를 깔고 연필 갖고 이렇게 색칠하잖아요. 그럼 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서 마킹이 한 2번 돌리면 마킹이 돼요. 우리가 100개, 200개를 마킹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기도구도 중요해요. 솔직히. 샤프 안타까워요. 샤프 갖고 하는 학생들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어. 막 연필도 빌려주고 싶어요. 샤프하고 언제 동그라미래요. 그죠? 그래서 연필, 이비 연필 있고 모닝글로리에 가면은 스케치 샤프심이라고 해서 납작한 거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깎으세요. 그래서 휴지 2장 정도를 깔고 마킹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돼요. 빨리. 자, 밀리지 말고 보다가. 자, 그 다음 전반부, 후반부 최대 집중. 모든 글이나 말이 중요한 내용이 앞이면 앞이 잘 들어가고 뒤에서 이거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 처리가 대체적으로 이 앞에 뒤에 내용에 관계 갖고 문제를 간접적으로 풀어낼 거 있겠고요. 직접적으로 주제 찾기나 목적의 문제가 얘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부나 후반부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정도예요. 됐어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는 내면적 스킬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라이터의 마음과 리더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글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마음이 같다라는 건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어떤 주제를 읽는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는지는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정도의 대화를 하고 글을 쓰는데 파트 2는 앞부분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Excuse me, where, do you know where the bank is? It's across from the street. 이게 앞부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Excuse me, do you know who Mark is? Who Mark is? 마크라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잠시만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오케이. 자, 이게 뒤돌아 있는 사람한테 excuse me 이거를 보여줘요. 종이를 보여주면서 who wrote this letter? 이랬어요. Who wrote this letter?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더니 she did it. 그래서 she did it. 자, 이 대화가 앞부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she did it 말이 돼요? 답이 she did it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파트 2는 항상 여기에서 대화가 시작이에요. 자, 3하고 4는 어때요? 중간에서 대화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에서 대체적으로 주제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얘는 중반부까지 들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후반은 안 돼요. 후반까지는 안 가고 중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part 4 들으셨죠? excerpt from a speech 이런 거 excerpt from a speech.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 정도의 스피치가 있으면 이쪽이나 앞에 쪽이나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중간 내용을 쓰는 거예요. 중간 내용. 그래서 보이지 않는 뒤에 것이나 아니면 앞에 거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여러분 수능에서 아마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흥부와 놀부가 수능에서 나왔었대요. 흥부와 놀부의 시험을 수능에 냈는데 이 흥부의 놀부의 이야기 중에 excerpt from 이야기. 그래서 띄어서 문제 낸 게 이거예요. 흥부가 배고파서 놀부 집에 갔는데 놀부의 와이프가 나왔다. 흥부가 밥 달라 그랬는데 놀부의 와이프가 주걱으로 따귀를 때렸다. 이 글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그거에 대한 질문. 이 글이 알리는 건 뭘까? 가난하면 남한테 무시당할 수 있다. 권선징악. 자, 뭐가 다를까? 제가 2개밖에 안 줬어요. 이게 되게 엄청난 이슈가 됐던 문제거든요, 실제로. 어떤 게 답이에요? 권선징악? 자, 권선징악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 전체 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착한 일하는 사람한테 제비가 박 놓고 가고, 나쁜 사람 망하고 이러니까. 권선징악 같아요? 자, 거기 글에서 나타내는 건 권선징악이 아니라, 배고프고 가난하고 갔더니 딸이 맞았다? 그러면은, 무시당할 수 있다가 답이었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는데 그 글 속에서, 그 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글을 거기서만 이해하셔야 돼요. 전에 거, 앞에 거, 자, 이거 없어요. 특히 파트 2는 그래요. 근데 이제 독해에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뒤에 글이 언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글에서 유추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다음에는 뭐 할까? 편지를 썼는데 제가 이 사람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할까? 이 사람한테 연락할 것이다. 이런 거는 여기에 안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때요? 뻔한 거예요. 상상이 아니죠, 이거는. 정보를 찾아내고 사고력이 조금만 있어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글의 전개는 이래요. 2갈씩, 양갈씩, 중갈씩, 미갈씩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라이팅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예요. 2갈씩, 앞에 주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글은요. 2갈씩, 앞에서 주제를 빵 던져줘요.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이어가는데 얘가 서포트가 중간에 나와요. 바디 부분에. 맥을 이렇게 빠지지 않고, 협조포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내가 쓴 이 주제를 이렇게 갖다가,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는 어떻게 해요? 앞에 언급됐던 거를 조금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갈식은 앞뒤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2갈식은 이거 안 하고 얘만 중요해요. 그럼 여기를 잘랐겠죠, 그렇죠? 근데 미갈식은 나오지는 않아요, 토익에서. 그래서 앞에 양갈식, 중갈식까지 해서 이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미괄식이라는 거는 이제 두괄식과 미괄식이 합쳐진 게 양괄식이니까 앞에 부분과 끝에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래요. 어떤 사람이 문의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합니다. 자, 우리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해서요. 몇 명이 오는데 음식들 뭐 있는지 막 이렇게 한참 썼어요. 한 3분의 1을. 마지막에 물어봐요. 혹시 제 동료 때문에 이 회사를 알게 됐는데 소개받아서 우리한테 할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랬어요. 끝에 부분에 그러나를 써놓고 그러나 할인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걸 읽고 이제 이 글의 목적이 뭘까? A. 서비스에 대한 문의다. B. 할인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자, 답이 몇 번이에요? A죠, A. 그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할인이 목적이야, 이거예요. 자, 이게 Y로의 마음과 리로의 마음이 같겠어요? 아니죠, 그죠? 본인의 사견, 이런 것들. 딴 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 자, 몇 문장만 갖고 문제 해결하는 거 불가능. 이거는 트릭이에요, 트릭. 자, 하나 가능한 게 있습니다. 몇 문장만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양식이 하나 있어요, 양식. 양식은 제가 시력검사 문제다 그래요. 정보 찾기. 몇 개 올라가서 몇 개 찾으면 돼요. 어떤 물건 올라가서 상품 번호 찾으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몇 문장만 읽고 문제 해결하려는 그 꼼수라고 그러나요? 그거 부르지 마세요. 요즘에는 특히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는데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자, 여기서 설명을 좀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읽으면서 이 밑에 오케이. 자, 요거를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60대 40이라는 거는 정답률이 40이 있는데 이거에 자꾸 끌리는 거야. 매력도를. ABC를 봤는데 정답률이 얘는 40이고 얘는 정답률이 60이고 40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60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자, 두 개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40일까? 이걸 찾지 말고 그냥 베스트 앤서를 찾습니다. 베럴 앤서, 와일 앤서. 절대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전 파트의 문제의 선택지는 상대성으로 보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선택지가 난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문제는 다 꼼꼼하게 읽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장 내에서도 그래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까지 내용이 완벽했는데 전치사하고 뒤에 있는 이 정보가 잘못됐어요. 요거를 조그맣게 봤다 그래서 이 정도는 맞겠지. 그러면 안 돼요. 얘 때문에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어휘력 구문 해석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일단. 자, 제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표면적인 스킬일 수 있지만, 내면적인 솔직히 스킬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기본적인 영어, 능력, 구문 해석, 어휘력, 문법, 이런 걸 바탕에 대고, 독해 실력을 위에다 살짝 얹는 거예요. 그래서, Part 5, LC 충실하게 해왔어요? 자, 그럼 7, 어느덧 봤더니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내용에 대한 숙달과 속도가 좀 낮다. 그러면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덩달아. 부록이에요, 부록. 독해는. 그래서 그 독해에 대한 거는 일단 5가 해결이 되면서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을 하려 들지 마세요. 번역을 하려 드는데 해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말의 어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나는 좋아한다 너를이죠. 그죠? 이래도 영어식으로 들어도 느낌이 똑같을 정도로 자꾸 익숙해야 돼요. I love you는 많이 들어와서 알아요. I love you는 나 너 좋아해로 확 와닿죠. 근데 이런 거 말고 내용이 딱딱하고 비즈니스 어이고 내가 겪어보지 않은 어떤 합병이나 아니면 대출 이런 거.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와닿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우리말로 이렇게 가다듬지 마세요. 그게 번역이에요, 번역. 우리 책 읽듯이. 그거 하지 마시고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하고 있으면 그걸 순차적으로 해석을 쭉쭉 해 나가시고요. 머릿속에서 정리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게 있습니다. 방법이. 자,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때 집중도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빨리 가야 되는 속도감 있게끔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집중, 가자, 또 집중해야 된다, 쑥 지나가야 되는 집중, 또 가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놓치는 정보가 없는데 그 강약 조절은 어떤 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강약 조절이 될까요? 미리 읽어놓은 문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미리 읽어놓은 문제.
혹은 미리 읽어놓은 문제가 아니어도 내가 전에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근데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생겨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게 좀 세심한 부분이다 할지라도 나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을 예전에 풀어본 적이 있다? 그럼 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2014년 7월에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는 Medical Conference예요. 그 Medical Conference가 행사의 내용이 medical이에요. 의학 관련된 거요. 자, 그리고 쭉쭉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일자, 자, 시간, 또 장소 이게 있어요. 이거 왜 읽어요? 쑥 지나가는 쑥. 자, 질문에서 물어지지 않았다? 그럼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간격을 두고 빨리 읽을 거, 좀 집중적으로 읽을 거를 구별해 가면서 읽기 하셔야 돼요. 읽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번역을 하지 말고 순차적 해석한다, 핵심 파악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집중력을 간격 있게 유지한다. 집중을 계속해요. 계속. 중창 다 읽었어요. 보기를 봤더니 또 생각이 안 나네. 또 올라와서 또 중창 다 읽어요. 이게 시간 낭비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고 그냥 문제는 또 풀어야 되겠으니까 지금 거의 나중에는 또 A, B, C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찍고 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읽는 거에 대한 내면적 스킬은 결국 뭐예요? 이게 스킬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스킬 없어요. 공부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한 기본으로 어휘의 지식, 어휘의 여러분들 용량과 그 다음에 독해진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상식 바탕, 사고력 이런 것들을 좀 겸비해서 독해 실력을 살짝 위에다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이도의 어휘의 대응법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 고난이도. 자, 예를 들어서 요트가 있어요. 요트. 요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요트가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장점은 요트가 아주 생긴 게 얄쌍해서 물의 저항을 덜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요트가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연비가 좋아서 많은 연료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메인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 이 뒤에는 얘를 서포트할 거라고요. 맞죠? 그죠? 자, 이거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일단 커다란 메인 아이디어를 줬다면 이 뒤에 나오는 어휘들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차는 horse power이라고 해서 마력을 쓰죠. 그죠? 근데 요트는 뭐 쓰는지 아세요? 너트를 써, 너트. 1너트는 1해리를 뛴다라는 건데요. 1해리는 1892m래요. 자,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집에 요트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단위 명사나 해리, 노트 이런 거 몰라도 이거 뭐 설명하고 있어요? 연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려운 어휘에 대한 대응법은 뭐다? 전체적인 글을 파악했으면 그 글의 구체적인 내용, 상세한 정보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어려운 어휘는 그냥 커다란 거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커다란 게 이해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면적 스킬과 내면적 스킬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첫 번째를 보시면은 2011년 8월달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이거 좀 정정할 게 있는데요. 199번의 뒤에 It's being promoted by the writer. experience를 바꾸세요. appearance가 아니라 experience 바꾸시고요. 자, 요거를 제가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풀으세요. 자, 제가 시간은 한 3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